이번 시간에는 등비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을 다룬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을 따로 떨어뜨려서 다룬 것처럼 급수에서도 등비급수를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열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여러 가지 수열 이렇게 나눠서 배웠어요. 등차, 등비, 여러 가지 수열. 그리고 극한을 다룰 때 등비 수열의 극한이 특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좀 더 자세히 공비 R 값에 따라서 어떻게 극한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급수는 결국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합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 등비 수열은 R 값에 따라서 등비 급수가 수렴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비 급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달아보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등비 급수의 뜻을 알고 그 합을 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등비급수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만 뭐 특별할 건 없는데 급수는 결국 수열을 쭉 n이 첫째 항부터 무한대까지 쭉 더한 것을 급수라고 합니다. 그때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면 등비급수라고 해요. 등비급수는 첫째 항이 있고 이제 곱해서 나가는 수열, 그 곱하는 값을 공비라고 하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R(n-1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 등비수열에서 얻은 급수가 이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고 이제 쭉 나열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등비급수라고 한다. 이때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데 물론 이제 첫째 항인 A가 0이 돼버리면 0에 R도 0인 상태 뭐 아니면 R이 1이어도 어차피 이제 수열 자체는 000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수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에 요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를 알아보면 등비 수열은 A, AR, AR의 제곱, AR의 세제곱 쭉 가다가 AR의 n 마이너스 조금 더 작게 써서 다시 할게요. 등비수열 이제 첫째 항이 A, 두 번째 항 AR,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AR 제곱, 그 다음에 쭉 가다가 n번째 항은 AR의 n-1제곱 이렇게 가는 수열이에요. 이것을 여기가 이제 n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한 SN은 이것들을 다 더한 것들이 되겠죠.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은 그 수학 2학년 때 배웠는데 이 구하는 과정은요. 이 SN에다가 R을 곱한 또 다른 것을 만듭니다. RSN을 만들면 A에다 R을 곱하니까 AR, AR에 R을 곱하면 AR 제곱. 그래서 하나씩 밀려서 요 앞에 있는 AR에 n-2제곱에 R을 곱하면 n-1제곱 그리고 AR에 n-1제곱에 R을 곱하면 AR에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위에서 아래 걸 빼줘도 되고 아래에서 위에 걸 빼줘도 돼요. 교과서에서는 아래에서 위에 걸 빼준 게 나와 있으니까 이 파란색 식에서 빨간색 식을 빼면 1-R의 SN은 여기서 위에 여기 다 빼면 공통적인 부분은 싹 빠지고 A-AR의 n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은 A로 묶여지니까 A의 1-R의 n제곱이 될 테고 그러면 요 1-R을 넘겨주면은 1-R의 A의 1-R의 n제곱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2학년 때 이미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양변을 1-R로 나눠주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R이 1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에서 R이 1이 아닐 때는 이제 부분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R이 1이게 되면 그냥 첫째 항이 A일 때 두 번째 항도 A고 뭐 쭉 다 A인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은 A가 n개 있는 상황과 똑같으니까 N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의 극한값은 어떻게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은 부분합이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R이 1일 때 이 NA 이 상태는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A인 거예요. 그러면 A가 무슨 값이든 간에 N이 엄청 커지면 이것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R이 1이 아닐 때는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때 n이 무한대로 갈 때니까 지금 n이 있는 것은 요거만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 Sn은 R의 n제곱을 포함하고 있는 등비 수열의 극한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R의 n제곱은 언제 수렴을 했냐? 수렴한 것은 원래 마이너스 1에서 R이 1을 포함해서 요 관계일 때 수렴을 했었는데 이 식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제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에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에서만 이제 이것이 극한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지금 1보다 작으니까 R의 n제곱의 극한값이 0이 되고 S에는 이 식을 따르므로 이것이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게 0으로 가면 1-R은 그대로 남고 요 A랑 1 곱한 요 A만 남아서 1-R분의 A라는 극한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등비급수 n은 1항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제곱은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가 아닌 나머지 경우 모두 다 극한값이 요게 구하면 0이 안 되므로 등비급수는 발산합니다. 여러분이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등비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제곱 이것은 언제 R이 1보다 작을 때 수렴하고 합은 1-R분의 A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등비 수열의 극한 R의 n제곱으로 나온 것 얘는 R이 마이너스 1에서 1이 포함해서 여기일 때 수렴하고 그때 극한값은 1일 때는 1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0으로 수렴하겠죠. 그런데 등비 급수는 n이 1부터 무한대항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a의 r의 n-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이것은 r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로 이때 수렴하고 1일 때가 빠진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제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예제 1번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해라. 등비급수는 언제 수렴하냐? A의 R의 즉 n-1제곱인 형태로 쭉 더한 게 등비급수고 R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합니다. 지금 이 1번 같은 경우는 공비가 5분의 1이에요. 1보다 작죠? 수렴하고 그때 그 합은 1-R분의 A가 됩니다. R은 5분의 1. 이 문제에서 첫째 항 A는 첫째 항이에요. A도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 이 값을 대입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은 5분의 1이 돼서 이게 똑같이 생기면 여기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걸 번분수라고 하는데 A분의 B분의 C분의 D다. 그럼 A하고 C가 약분되고요. B하고 D가 약분됩니다. 그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큰 분수를 양쪽에 두고 가운데 있는 거를 분모로 내려가고요. 이렇게 양쪽 끝에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유는 C분의 이 식은 결국 무슨 식이냐면 C분의 D 나누기 A분의 B거든요. 그러면 나누기는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요. B분의 A. 그래서 계산하면 요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분수 계산 혹시 몰랐던 학생은 알아두세요. 2번은
이게 무슨 등비급수냐 하겠지만 1에다 마이너스 루트 2 곱하면 이게 나오고 마이너스 루트에 또 마이너스 루트 1을 곱하면 2가 나와서 얘는 등비급수의 합이고 R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그럼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발산하게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제 등비급수를 어느 정도 알았으면 급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복잡한 형태를 알아보자 뭐 이런 건데요. 이 지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있고 요것을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6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6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거든요. 그럼 요건 또 조금 더 바꿨으면 6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6분의 3의 n제곱이잖아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까지 다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 각각의 등비급수의 합이나 합친 등비급수나 값이 같다고 앞에서 성질이 나왔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둘 다 이제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각각 다 수렴을 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면 요거는 첫째 항이 3분의 1, 공비가 3분의 1. 여기는 첫째 항이 2분의 1, 공비도 2분의 1인 상태죠. 그래서 각각 1-r분의 a 자리에다가 해당하는 것들을 숫자를 넣어주고 계산하면 이제 값이 나오게 됩니다. 3번은 다음 시간에